사장님이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은데 옛날에 치킨도 못 먹을 정도였어요? 그러니까 집안에 어쨌든 빚이나 이런 걸 좀 빨리 갚아야 되는 게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.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참았죠.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. 손님이 없는 거. 손님이 없었을 때가 제일 그때 좀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현실 감각을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결국엔 저가 움직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. 이러면서 점점 이제 조금 더 소위 말해서 능구렁이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. 저는 그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싫었다기보다는 좀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게 한식집을 하면서 그 참모님에 의해 어떤 한 분에 의해서 반찬이 좌지우지되고 매장이 흔들리는 게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맨 처음엔 저도 보리밥집 시작했을 때는 열무도 직접 담고 무생채도 직접 담고 다 하나부터 다 열까지 다 했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.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따뜻한 한식당 보미보리밥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준 대표라고 합니다.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올해 36 됐습니다. 36살인데 보리밥집을 하시는 거예요? 보리밥이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좀 올드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조금 현대적으로 좀 풀어보면 어떨까 해서 좀 기획하면서 이렇게 브랜드로 만들게 된 것 같아요. 젊은 감성의 보리밥인가요? 약간 현대와 옛것이 공존하는 브랜드?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? 오늘은 저희가 새롭게 출점하는 가맹점이 있어가지고 거의 오픈을 도와주러 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오픈 매장 가시는 길은 좀 어떤 기분인가요? 솔직히 제 가게 오픈하는 것보다 더 떨립니다. 저는 이제 망하면 어쨌든 제가 망하면 되는데 이 가맹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무한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떨림과 책임을 동반하는 것 같아요. 엄청 부담감이 심하시겠네요? 부담이 있죠. 부담이 있으면서도 저희 브랜드를 통해서 조금 삶이 변화하시는 거나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게 좀 더 보람차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가맹점은 몇 개나 있는 거예요? 현재 지금 15개 정도 있습니다. 그러면 대표님은 네. 36살 나이에 벌써 이렇게 회사의 대표님이 되신 거잖아요. 네네네. 처음에는 이 식업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? 처음에는 어머니가 하는 식당을 조금 약간 알바식으로 용돈벌이 하는 식으로 해서 도와드리려고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럼 엄마 식당을 도와주다가 네. 그걸 물려받은 거예요? 물려받았다기보다는 어머니랑 같이 좀 더 하게 됐습니다. 어머니가 맨 처음에 하던 매장을 제가 좀 도와주는 형식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점차 이제 어머니랑 같이 동업을 한 거죠. 대표님은 돈을 안 내고. 그렇죠. 저는 이제 몸으로 때우고 어쨌든 저의 몸을 좀 희생해서 저도 많이 배우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보미보리밥이 그때 어머니랑 같이 운영하던 식당이었던 거예요? 아니요, 그건 아니었고요. 곤드레 밥집을 먼저 시작했습니다. 그 곤드레 밥집을 먼저 시작하면서 쭉 이렇게 해오면서 중간에 어쨌든 계기가 있어서 이 보리밥이라는 아이템을 좀 찾게 돼서 5년 전 정도에 보리밥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됐습니다. 그러면은 그때 당시 어머니랑 같이 운영하던 식당은 어떤 분위기였어요?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뭐 엄청 잘 된 건 아니었는데 어머니랑 둘이 하면서 소소하게 좀 이게 이어갈 수 있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. 직원 없이 이렇게 두 직원 어머니랑 없이. 두 네, 분이서? 맞아요. 네. 엄청 작은 규모의 식당이었는데. 그렇죠. 엄청 작은 규모의 식당이었습니다. 그럼 그때 당시 하루 일과는 식당에서 계속 일만 하는 거였겠네요. 12시간씩. 그쵸. 아침에 어머니랑 같이 차를 끌고 시장 가가지고 농산물 사고 그 다음에 와서 재료 준비하고 저는 이제 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점심 장사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저녁 장사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의 반복이었죠. 어쨌든 그때 당시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어요? 손님이 없는 거. 네, 손님이 없었을 때가 제일 그때 좀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현실 감각을. 그러면 대표님 아직 나이는 젊으시지만 네. 완전 밑바닥부터 이렇게 선택권이 솔직히 별로 없었기도 했었어요. 실전에서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는 생존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한테 또 컸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작은 규모의 식당에서 점점 성장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? 되돌아보면은 이렇게 좀 잘 올 수 있지 않았을까, 실무를 했던 바탕이 있어서 지금까지 좀 잘 버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도 어머니랑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? 최대한 어머니를 일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. 어머니는 큰 결정할 때나 뭐 메뉴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때나 좀 많이 그때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. 고문 같은 느낌이네요? 맞아요. 고문 같은 느낌이죠. 예, 고문처럼 어쨌든 제가 도움을 필요할 때만 제가 손을 좀 내미는 그런 존재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어머니랑 저랑 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. 그래도 우리가 치킨 먹고 싶을 때 치킨 시킬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좀 좋은 거 아니겠냐 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생각하면은 어쨌든 지금의 환경이 그때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큰 욕심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족께서 외식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될 수 있는 게 저한테 좀 가장 큰 변화이고 행복인 것 같아요. 사장님이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은데 옛날에 치킨도 못 먹을 정도였어요? 치킨을 못 먹을 정도였다기보다는 치킨보다는 돈을 버는 게 먼저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집안에 어쨌든 빚이나 이런 걸 좀 빨리 갚아야 되는 게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. 참았다는 거네요? 그쵸, 참았죠.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참았죠.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. 여기는 전문 식당가들이 지하 1층에 많이 모여 있어서
저희도 이런 모델로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. 대신 평수가 좀 작게 들어왔어요. 아, 여기 몇 평이에요? 여기는 한 30평대. 보리밥은 막 100평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치, 보통은 이제 좀 크게 하죠. 지방이나 외곽에 보면은 크게 하는데, 저희는 이제 도심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브랜드, 한 끼의 식사를 일상식처럼 할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여기는 30평이잖아요. 네. 근데 보미보리밥 본점은 몇 평이에요? 60평인데 3층에 있습니다. 3층에? 3층에서 장사가 되나요? 저는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만 있으면은 충분히 층수에 상관없이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보리밥이 약간 찾아오는 메뉴니까?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보리밥이라는 것 자체가 건강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3층에서 매출 얼마나 파시는 거예요, 본점은? 매해마다 조금씩 올라갔는데 지금 월 평균 1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. 매해마다 올라가요? 맨 처음에 첫 번째 초창기에는 7천 이 정도 팔다가 7천, 8천, 9천 매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했던 것 같고요. 지금은 거의 이제 안정권에 들어와가지고 거의 오픈한 지 한 5년 넘어가지고 저희가 한 월 평균 매출이 한 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. 거기는 이렇게 하면 얼마 남나요? 수치상으로 한 25%, 27% 정도 남습니다. 대표님은 네. 이렇게 오픈 현장에 오시면 꼭 확인하는 것들이 있나요? 매장의 온도, 그 다음에 뭐 직원들의 표정과 사람들의 표정, 음식을 제공하는 속도 이런 거 위주로 어쨌든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디테일하게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대표님은 네, 옛날에 직접 매장 운영할 때 네. 좀 어떤 스타일이셨어요? 좀 피곤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. 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. 엄청 디테일하게 보시니까.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손님 하나하나 나가는 게 어쨌든 좀 유연함도 필요한데 그때는 좀 1 더하기 1은 2처럼 조금 더 정직하게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혹시 대표님이 직원분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어떤 게 있나요?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인사 잘해라. 인사만 잘해도 50% 먹고 들어간다. 이렇게 생각하고요. 인사와 우리가 그 어쨌든 일할 때는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. 그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? 인사를 기본적으로 이제 잘 해줘야지 고객이 이제 식당에 들어왔을 때 환대를 받는 느낌이 좀 받으면 좋지 않을까? 그게 그 제가 추구하는 따뜻한 매장으로서의 이어지는 그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, 관심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걸 팔고 있고 어떤 음식을 팔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만 가지면은 고객한테 좀만 설명하실 때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오픈날인데 좀 기분 어떠세요? 지금 좀 어안이 벙벙? 어제 잠 좀 주무셨어요? 아니, 못 잤어요.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? 괜찮습니다. 저희가 있기 때문에 괜찮고 저 또한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대표님도 못 주무셨어요? 저도 보통 이제 오픈 전날에는 이제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더 잠이 안 오는 편입니다. 근데 이거는 뭐예요? 이거는 양배추 채 써는 기계입니다. 여기도 자동화가 많이 됐네요. 약간 나름의 약간 이런 소소한 거를 계속 접목시켜서 인력의 좀 조금이라도 효율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좀 전에 손님 사이에 가서 어떤 말 해주신 거예요? 저희 그 메뉴랑 반찬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드렸던 것 같아요. 요청하시지 않았는데 거기 가서 네, 저희는 이제 어쨌든 직접 가서 그냥 먼저 말씀드려야지 알고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을 해드리는 편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봄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봄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갑자기 밀려 들어오시네요? 네, 아무래도 이제 좀 집중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슬슬 긴장을 하면서 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목소리가 엄청 크시네요? 제가 좀 더 크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다 전달되지 않을까 해서 우렁차게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. 원래 성격이 적극적인 그런 성격이었어요? 보이기에는 좀 그랬었죠. 내성적이었어요. 친한 사람들한테는 좀 활발한데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좀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.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결국엔 저가 움직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. 이러면서 점점 이제 조금 더 소위 말해서 능구렁이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봄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이게 기본 반찬인가요? 네, 기본 반찬입니다. 5개 이렇게 해서 비빔밥에 비벼 먹는 거예요, 보리밥? 그렇죠. 기본 나물밥이어서 이거는 뭐예요? 두부 소보로라고 저희가 따로 만든 건데 두부를 볶아가지고 콩가루랑 같이 볶아서 좀 더 고소하게 만들어 놓은 재료예요. 그래서 비벼서 드셨을 때는 약간 마치 보리밥 비지를 넣어서 만든 느낌처럼 좀 더 고소하게 밥을 더 풍부하게 즐기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. 저희는 톡보리밥이라고 해가지고 톳까지 같이 넣은 보리밥입니다. 보리 한 그릇에도 조금 더 영양분이 좀 골고루 들어가 있게끔 밥 자체에 좀 힘을 좀 줬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봄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이건 어떤 거예요? 이건 간장 불고기랑 포다리 조림이랑 같이 나오는 보리밥 한 상입니다. 이건 아까 기본 반찬 아니에요? 저희가 나물도 저희가 다 리필 해드리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부족하지 않게끔 좀 더 서비스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오픈했어요.
아 여기가 전문 식당이라서 오픈했는지 모르겠는데 티가 안 나니까. 그죠. 너무 많은 시장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고 뭐 이제 오픈했다고 티를 낸 건 아니어서 자연스럽게 녹여들라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봄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약간 간장불고기도 있고 네. 토다리 조림도 있고 그러던데 주력 메뉴가 뭐예요? 토다리 조림이랑 생선 조림이랑 간장 불고기를 좀 한꺼번에 보리밥 한 상이랑 같이 먹을 수 있게끔 좀 구성을 좀 했습니다. 결국에 이제 고객들이 단순히 그 보리밥만 먹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왔을 때 보리밥도 먹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게 저희 보리밥만의 좀 봄이 보리밥의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기다리 좀 식혜 한잔 드시고 계세요. 이렇게 웨이팅. 네, 지금 밖에 조금 손님들이 기다려주시고 계셔서 매장이 좀 한정되다 보니까 네, 좀 제한된 것 같습니다. 뭐 주신 거예요 방금? 아, 지금 저희가 이제 식혜를 좀 저희가 셀프바에 이렇게 좀 있어서 잘 기다려주시는 마음으로 식혜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. 보리강정도 있네요? 보리로 시작해서 보리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를 좀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제가 듣기로는 네. 주말도 안 쉰다고 들었는데 네. 지금 바쁘게 사는 이유가 있을까요? 평일에는 조금 더 가맹점이랑 회사 일을 좀 보고요. 주말엔 저희 직영점 위주로 좀 보고 있어요. 결국에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또 머리가 복잡할 때는 현장 가서 일을 하는 게 저한테는 조금 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일하고 있습니다. 현장에서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 휴식 시간이에요? 어떻게 보면 저한테 보면 그렇죠. 네, 이게 이제 간장불고기. 네, 간장 불고기입니다. 양이 좀 적어 보이는데 남기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적당량을 해서 보리밥이랑 같이 먹을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온 것 같아요. 단품은 이거보다 더 양이 많습니다. 아 가격을 내리고 가격을 좀 더 내리고 세트화해서 어쨌든 구성을 잘 했을 때 좀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거에 좀 포인트를 좀 둔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맛볼 수 있는. 네, 여러 가지 맛볼 수 있게. 근데 주방이 좀 조용해졌네요 여기. 네, 일단 지금 손님이 꽉 차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제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계속 이제 회전되기 시작합니다. 오히려 지금 꽉 차 있을 때가 조금 더 한가하다?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. 음식 빨리빨리 나가니까. 이제 음식은 바로바로 주방에서는 메인 요리만 나가면 되기 때문에 주방엔 생각보다 이제 수월하죠. 나갈 때 보니까 네. 반찬도 많고 국도 있고 막 그러던데. 저희가 직접 이제 어쨌든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서 저희가 다 제공해서 점주님들이 좀 더 편하게 그러니까 받아서 바로 쓸 수 있게끔만 그런 프로세스를 갖춰놨습니다. 여기는 간장불고기, 토다리 조림, 볶음볶음 이렇게 메인 요리만 하는 거. 그렇죠. 그런 식으로 메인 요리만 조리하면 됩니다. 저는 그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싫었다기보다는 좀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게 한식집을 하면서 그 참모님에 의해 어떤 한 분에 의해서 반찬이 좌지우지되고 매장이 흔들리는 게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그거를 어쨌든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그걸 좀 표준화하고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게 이 보미보리밥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 이런 시스템 만들기까지 얼마나 걸린 거예요? 지금까지 왔을 때까지 보면은 그래도 한 3, 4년은 걸린 것 같고요. 맨 처음부터 다 이러진 않고 맨 처음엔 저도 보리밥집 시작했을 때는 열무도 직접 담고 무생채도 직접 담고 다 하나부터 다 열까지 다 했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시스템이 돼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놨습니다. 이렇게 만들면서 시행착오도 많았을 것 같은데. 생각이 많았죠. 어쨌든 이동하면서 배송하면서의 그런 여름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약간 익힘 정도도 달라지고 약간 그런 걸 아직도 경험하고 있는 중이고요.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가다듬으려고 안정화되게 하려고 아직도 좀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.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드시네요. 네, 그래도 감사하게도 어쨌든 잘 드시고 계십니다. 근데 설거지 세트 이렇게 자주 하시나요? 아, 자주는 안 하고요. 어쨌든 이렇게 오픈 때 손이 부족하면은 그냥 들이닥치는 대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. 설거지 해야지 또 마음도 좀 정리되고 생각도 정리되는 약간 시간이 돼서 저한테는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는 설거지인 것 같아요. 주문이 뒤에 또 밀려 들어오네요. 어쨌든 한 바퀴 돌고 나서 또 한 바퀴 이제 도니까 어쨌든 생각보다 보리밥이 제공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회전 속도도 빠릅니다. 고등어예요? 네, 고등어입니다. 저희가 따로 숙성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서 조금 더 비린내 안 나고 좀 더 맛있게 해서 좀 이게 바로 굽고 있습니다. 오버 고등어 나왔습니다. 호박이네요 이거는. 네네, 호박비빔밥입니다. 갈치구이. 네, 갈치입니다. 갈치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. 코다리도 있고 밥 반찬을 먹기에는 생선류들이 제일 좋아서 약간 호박 보리밥도 있던데. 네, 호박도 다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? 꼬막도 다 해서 들어옵니다. 해동만 해서 물로만 씻으면 되고요. 소스랑 이런 거 다 제공되기 때문에 쪽파만 쓸어가지고 바로 무치기만 하면 됩니다. 뭐예요? 쓰레기입니다. 쓰레기도 그냥 바로바로 주셔야 돼가지고 그러면 대표님은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네.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? 엄청 잘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무너지지 않는 거, 무너지지 않고 지속 가능한 그런 회사를 만드는 거 그런 거에 좀 더 고민이 있고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현장에 자주 가야지 답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뭐 말씀해 주신 거예요? 똑같이 또 메뉴 설명 한 번 더 해드렸습니다. 아, 여기 이렇게 메뉴가 있네요. 네네네, 메뉴가 있습니다.
아 이렇게 간장물고기 1인. 네, 이렇게 나오고 끄다리나 간장밥. 아 근데 여기 생방송 투데이에도 나오셨어요? 예전에 운이 좋게도 어쨌든 생방송 수대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송 채널은 조금 몇 개 조금씩 나왔습니다. 그러면 대표님은 네. 언제부터 이렇게 가맹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?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여태까지는 한 2, 3년 정도는 공급의 안정화와 조리의 좀 시스템을 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준비해왔던 것 같고, 그 와중에 조금씩 이제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어쨌든 가맹 좀 조금씩 냈던 거지, 이제 가맹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아직은 시작은 안 했던 것 같고,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 여태 광고를 안 했던 거예요 한 번도? 그래서 여태까지는 올해 들어서 조금 하기 시작했고요. 그 전까지는 광고를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. 이유가 있나요? 그게 먼저였던 것 같아요. 물류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과 조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게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그 다음에 어쨌든 보미보리밥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지 않을까 해서, 그 구축망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어쨌든 가맹 사업을 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지금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좀 길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여태까지는 제조공장 만드는데 좀 포커스를 맞췄던 거예요? 그렇죠. 제조공장, 어쨌든 가맹점과 제조공장을 생각했을 때는 제조공장이 조금 더 포커싱에 맞춰져서 물류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. 이제는 그 기반이 갖춰졌으니까 좀 더 가맹점 확장이나 가맹점 출점에 좀 더 목적성을 두고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네. 3년 뒤에 보미보리밥은 좀 어떤 모습일 것 같나요? 3년 뒤에 어쨌든 말은 뱉어야 되는 거니까, 그러니까 보리밥 하면은 보미보리밥이 좀 떠오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. 어쨌든 3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식당, 그게 보미보리밥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. 네. 그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제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이렇게 성장하셨는데 그쵸. 지금 이 시기에 창업을 꿈꾸는 청년분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? 지금 이 시기에, 특히 이 시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너무 크게 창업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고 오래 버틸 수 있는 식당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오늘의 작은 그 성실이 내일의 브랜드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